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돌싱남입니다. 전 진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아마 제가 왜 이혼을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듣게 되신다면 정말 뒤로 넘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전 아내가 지은 죄로 인해 정말 감히 설명하기 힘들 정도의 괴로움을 겪어야 했거든요. 제가 정말 웬만해서는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정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건 때문에 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지인들의 모임에 참석했던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저희는 처음 만나서 낯설었던 와중에도 얘기가 참 잘 통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아내를 모임의 뒤풀이에 초대한 사람이 굉장히 밝고 명랑한 지인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아내 둘 다 솔로였어요. 그런데 지인이 저와 아내가 참 잘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사자였던 저희 모르게 아주 자연스러운 소개팅 자리를 만든 거였죠. 아내와는 통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여중, 여고, 여대를 나와서 그 나이가 되도록 남자를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모태솔로라고 했고, 저도 남중, 남고, 공대를 졸업하면서 주위에 여자가 한 명도 없어서 마찬가지로 모태솔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전 아내와의 연애가 매우 즐거웠고 보람찼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동할 줄 아는 아내에게 전 최고의 남자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지금은 괜찮게 자리를 잡아서 돈도 꽤나 벌고 있지만 당시엔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 연애가 사치였던 시기였습니다. 아내는 당시에 영어 학원에서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때도 제 취업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제가 언젠가 자리를 꼭 잡을 것이 분명하다며 용기를 붙돋아주고 있었죠. 나이는 동갑이었지만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웠던 그녀에게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잡자마자 결혼을 하겠다고 말이에요. 아내는 그렇게 멋이 없는 저의 프로포즈에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학벌도 괜찮았고 성적도 좋았고 저는 한 스타트업 회사에 수월하게 입사하게 되었죠. 사실 더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자기 개발의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요 몇 년간은 정말 자리 잡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좋게 말해 도전이지 도박과도 다름없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저는 아내에게 조금만 돈을 더 모으고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자고 제안했고 아내도 흔쾌히 받아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무런 말도 없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반가워서 한달음에 마중을 갔는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무슨 일이냐는 제 말에 아내는 임신했다는 사실을 제게 고백하더군요. 얼떨떨했고 놀랐지만 그 후에 밀려온 감정들은 전부 기쁨이었어요. 아내를 얼싸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죠. 아내에게 왜 우냐고 당연히 나랑 결혼할 생각인 거 아니었냐며 어르고 달래니까 아내는 제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해서
지우자고 할까봐 겁이 났었다며 그때부터는 또 안심이 된다고 펑펑 울더라고요. 우는 모습도 어찌나 이쁘고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거의 혼수가 아기와 다름이 없었죠. 아내 손을 꼭 붙잡고 함께 산부인과에 진료를 받으러 가기도 했고, 콩닥거리는 뱃속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의 감정이 벅차오르기도 했습니다. 임신은 아내가 있는데 제가 울컥해서 유난이란 소리도 참 많이 들었네요.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지인들에게 전하자 축하를 위한 회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게 술을 따라주던 직장 선배들은 제게 축하한다고 덕담을 한마디씩 건네왔어요. 또는 제게 짓궂은 농담을 던지기도 했죠. 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부끄러웠고 쑥스러웠지만 자랑스러운 마음도 가득했어요. 뭐 때문인지 몰라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가슴이 활짝 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내의 배가 불러오기 전에 서둘러 식을 올렸고, 식을 올리기도 전에 혼인신고부터 먼저 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신혼여행보다는 태교 여행에 가까웠던 여행도 좋았어요. 밤마다 서서히 불러오는 배에 대고 인사를 건넸고, 쇼핑을 하러 가거나 장을 보러 가다가도 육아용품 코너가 보이면 발길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씩 사 모으다 보니 아기방을 하나 꾸밀 정도로 물품을 사게 되었죠. 산부인과에서 산책을 권해서 저는 밤마다 아내와 손을 잡고 근처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는데 아내와 쭈쭈바를 하나씩 입에 물고 걷다가 배드민턴을 치는 부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나도 아들과 배드민턴도 치고 축구도 하고 함께 야구장도 가야지 하며 상상도 했고, 와, 만약 딸이면 어떡하지? 시집 보내기 싫을 것 같은데 라며 기분 좋은 상상도 했어요. 그런 얘기를 꺼낼 때면 아내는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벌써 김칫국부터 마신다고 활짝 웃더군요. 주위에서도 제가 유난이란 말을 종종 했고, 전 그 말을 들을 때면 훈장이라도 받은 듯 더 유난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귀한 몸인 아내를 거의 업고 다니다시피 해서 처가댁과 저희 본가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집안 어른들께 놀림받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아내가 입덧을 했는데 저도 함께 입덧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를 품은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초음파를 통해 뱃속에 품은 아이가 딸이란 소식도 알게 되었죠. 주위에서 예비 딸바보라 짓궂게 놀렸어도 제 입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출산날이 되었고 양가의 경사와도 같은 행사였어요. 병원에는 처가댁 어른들과 저희 부모님까지 가릴 것 없이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였습니다. 아내의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전부 병원으로 달려온 것이었죠. 모두가 제 아내의 출산 성공 소식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첫 출산이기도 해서 그런지 무척 긴장했던 모양이었나 봐요. 출산 과정에서 호흡이 고르지 않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다며 보호자인 남편분은 빨리 출산실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전 그 말에 사색이 된 채 정말 뛰어들어가서 출산실로 들어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정신을 차리지도 못하는 아내의 얼굴을 그저 쓰다듬으며 조금만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었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아내는 딸을 무사히 출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출산을 하게 되면 의사와 간호사들이 축하한다는 말을 건넨다고 어렴풋이 건너 들어서 알고 있는데 출산실에는 정적이 흐르더군요.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정적의 시간이 길었던 것도 같아요. 제가 아내에게 정신이 팔려서 눈치를 채지 못했을 뿐이죠. 숨을 들이키며 헉하는 소리와 함께 저희 부부에게 갓 태어난 아기를 보여줬습니다. 신생아를 보고 있으니 왜 출산실에 정적이 흐르게 되었는지 단번에 알게 되었죠. 왜냐면 아기가 아무리 봐도 동양적인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외국인의 아이 같아 보였죠. 게다가 피부가 까맣더군요. 마치 흑인처럼 말이에요.